응답하라 축구특별시 일주일 내내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도시 대전, 그리고 대전 시티즌의 열정적인 사람들, 대전스타 라디오 세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를 맡고 있는 유재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티즌 현장 팀장 김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티즌 언더 12세 이하 감독을 맡고 있는 김인호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요? 네. 상당히 좀 재밌게 보냈어요. 무슨 일 하셨길래? 아니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저는 오랜만에 저희 어버이날 따로 부모님 못 뵐 것 같아갖고 네, 부모님과 가족분들하고 같이 좀 보냈었습니다. 이번 연휴에. 팀장님께서는 또 따로? 저는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하고 술도 마시고 미뤘던 방 청소도 좀 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사실 연휴보다는 저는 저번 주 수요일에 클럽하우스에서 훈련 연습 경기 갔다 왔어요. 인천대학교랑 연습 경기를 했는데 이날 저희 유소년 언더 18 팀에서 뛰는 선수가 같이 훈련을 하더라고요. 이름이 뭐였더라? 남윤재 선수였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름을 이름만 써놓고 내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윤재 선수, 네, 보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전에 보면은 불과 전에 R리그 하던 시절에만 해도 그 고등학교 축구 리그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테스트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경기에 출전하고 뭐 출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전시티 선수로서 키우는 데 있어서 참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는. 물론 상대가 대학팀 선수이긴 했는데 상당히 저희 2군 선수들이나 교체 멤버들하고도 다름이 없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미래가 밝구나 생각했습니다. 대전시티즌 유소년 선수. 네. 그리고 네네.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요. 예. 그날 좀 스토리가 많았어요. 네. 초반부터 좀 치고 올라가는데 감독님이 네네. 김한섭 선수를 애칭이라고 해야 되나? 별명을 할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수한테 야 누구야 할배랑 교체 좀 해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김한섭 선수가 82년생으로 김은진 선수 제외하고 나이가 올해 33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굉장히 동안인데요. 그렇게 보면 김한 선수. 우리 할배가 빨리 주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선수. 근데 지금 든 생각인데요. 시티즌에서 그런 연습 경기 일정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사실 당일날 아침만 해도 경기장이 어디서 할지 결정이 안 돼서 많이 공지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직 클럽하우스가 지어지긴 했지만 아직 연습 경기장 면이 한 면이고, 그래서 아직도 다른 데를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구단 직원들도 그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여건이 조금 아직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재민 씨 뭐 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주말에 재수하는 친구들 좀 봤습니다. 재수하는 친구들이랑 좀 시원찮게 얘기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요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스승의 날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몇몇 만나서 다음 주 스승의 날 행사 준비하고 이렇게 선생님 찾아뵙고 이러려고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특히 딱히 그렇게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세 명 모두 다 대전과 대구대 경기를 같이 경기장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경기가. 경기 결과는 0대 0으로 무승부로 끝나는데요. 대전이 홈에서 정말 극강이었고 득점력도 평균 4점씩이나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연승에도 실패를 했어요. 이번에 무승부로 실패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대전 선수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평소보다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좀 아쉬웠어요. 저는. 감독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날 경기가 상당히 주목됐던 것 중에 하나는 팀 창단의 최다 연승 그런 기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최대 관심 초점이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조진호 감독이나 선수들도 부담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 대전보다 대구가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앞으로 남은 3위, 2위 팀과의 경기가 좀 두려워지는 경기였습니다. 서포터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런데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재미가 없었을까 집에 와서 봤는데 슈팅이 8개, 유효 슈팅이 2개였어요. 사실 저는 경기 보는 중에 끝나고 나서 오늘 유효 슈팅이 있었나라는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슈팅 자세가 기회가 많이 없었다라는 게 좀 흠이었던 것 같아요. 문전 앞까지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걸 너무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가 좀 아쉬움이 있었고, 지난 저희가 부천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기회가 될 때 박스 안에서는 항상 슈팅을 생각하고 공격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양보하는 플레이가 반대로 또 아드리안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 선수와 연계하는 플레이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은 너무 우리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를 고집하지 않았나, 좀 욕심을 부렸으면은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습니다. 예. 확실히 좀 과감해졌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경기 MOM에는 윤원희 선수가 뽑혔어요. 네, 저도 현장에서 경기를 봤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윤원희 선수가 굉장히 조율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가 응원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딱 한마디 들었어요. 윤원희 선수가 김성규 선수한테 성규야 천천히, 이 한마디 딱 들었거든요. 저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비든 공격이든 윤원희 선수가 그나마 저는 이번 경기에서 잘했고 그래서 MOM에 저는 뽑혔던 것 같아요. 그날 경기가 보게 되면은 상당히 미드필더에서부터 좀 팽팽한 긴장감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경기 추후에 어떤 기록상에서도 8대7의 어떤 슈팅 숫자가 얘기하듯이 경기가 진짜 어느 팀이 좀 우세하다 하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막상 막하였는데 대구가 어떻게 보면 그날 경기에서 역습 형태의 공격을 좀 많이 펼쳤었어요. 그 당시에 한승엽을 이용한 어떤 포스트 플레이, 신창무와 한승민을 이용한 빠른 발을 이용해서 많이 공격 루트를 많이 삼았는데 그 중심에 윤원희 선수가 적재적소에서 좀 볼을 커트하는 움직임도 좋았고 마무리해서 상대에게 슈팅을 연결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결국 경기의 MOM으로 뽑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번주에 연습 경기 갔을 때 1군 선수들이 훈련하다가 외치는 구호가 있더라고요. 연승을 위하여 하다가 하다 힘들면 연승을 위하여 하면 달려가는데 해서 개인적으로 기대도 사실 선수들도 이렇게 의지가 있고 투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우리 1인데 이기겠지라고 생각 많이 했는데 사실 많이 아쉽더라고요. 대구가 저도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미드필더에서 압박도 많이 생각보다 많이 펼쳤고요. 그리고 공격수였죠. 20번 갑자기 한승엽 선수였나요? 하여튼 그 선수가 굉장히 박스 플레이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30번에 한승엽 선수가 박스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대전이 굉장히 많이 밀렸던 그런 감도 있었고요. 점유면에서도 확실히 밀렸어요. 대전이 45%, 대구가 55%로 차이가 났는데요. 그냥 수치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볼 점유율은 저도 개인적으로 대구가 많이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전이 이번에 조금 확실히 뭔가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났으니까 다음 경기 안산 경기를 좀 더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경기를 보게 되면은 사실 대전이 경기 도중에 어떤 선수의 포지션 변화를 상당히 좀 많이 두고 있는 게 올 시즌 경기하면서 유독 보이는 현상인데 장원석이라든지 임창우 이 선수들이 측면 수비수를 보다가도 중앙 미드필더라든지 측면 또 미드필더로 올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좀 활용한 어떤 플레이가 좀 부족했고 이게 최전방에 있는 아드리아노 또 김찬희 또 황중 이 선수들하고 연계 플레이가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저번 방송 때 제가 임창우 선수를 닮았다고 해서 정말 임창우 선수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전반전에 코너킥 상황이었죠. 오버헤드킥 맞죠? 저는 그게 정말 들어갔으면 그쵸. 대박이죠. 진짜. 그 자리는 전통적으로 오버헤드킥이 잘 나오는 자리죠. 옛날에 차두리 선수가 또 월드컵 때 그 자리에서 아주 멋진 오버헤드킥을 했었죠. 정말 한 끗 차이로 넘어가는데 그거 보고서 오늘 임창우 선수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좀 아쉽게 못 터졌어요. 그 슈팅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90분 경기 동안 가장 완벽한 찬스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임창호 선수가 진짜 공격 가담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수비도 전천후로 있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비도 볼 줄 알고 미드필드도 볼 줄 알고 공격력에서 골 결정력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크로스 수준의 드로링이 참 네. 저번 경기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직선 예, 네. 그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전이 이번에 어떤 부진했던 선수 이런 걸 한 명씩 꼽아 보실까요? 좀 약간 위험하죠? 부진했던 선수. 네. 먼저 하시죠. 사실 부진했다고 하면 사실 아드리아노 선수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부진보다는 기대 가치가 너무 높아서 그거보다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연속골 기록도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것도 많이 아쉽고요. 상대 수비가 아드리아노 선수를 굉장히 신경질나도록 네네. 신경질해도 되나요? 네. 얼굴도 많이 그날 가격당했을 네,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75분이었죠. 75분에 경고를 받았는데 저는 그 경고를 네, 좀 준 애매했죠? 장면이 조금 애매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이해가 잘안 갔거든요. 순간적으로 아드리아노 선수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먼저 아드리아노 선수 좀 이렇게 짜증나게 좀 잡아당긴 부분들은 대구의 수비진이었거든요. 네. 그거에 물론 이제 같이 역으로 이용 당한 면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때 심판의 어떤 경기 운영 묘가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가져봤습니다. 네. 네, 그랬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스코어 맞추기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다 펠레가 됐어요. 모두 다 틀렸어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모두가 틀린 결과를 너무 저희가 무리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희가. 사실 그동안의 기세로 보면 뭐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경기가 무리였던. 저희가 3대1 예상하셨고 감독님께서 네. 전 3대2. 팀장님께서 3대2 예상하셨는데 스코어 맞추기는 좀 이따 프리뷰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돈이라도 걸어야 되나요 이거? 이번에는 또 신중하게 이번에는 한번 맞출 수 있도록 네. 예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응원을 서포터석에서 응원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저희가 지금 응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단체 응원을 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경기 상대인 안산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도시이기 때문에 안산 전까지는 당연히 응원을 없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 경기부터는 다시 한번 토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응원을 안 한 축구장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네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번 경기요? 그러니까 너무 경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간중히 가만히 조용하게 있다가 네. 이렇게 막 위협적인 찬스나 네. 아니면 상대 공격에서 네. 이렇게 좀 탄식이나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것도 나름 유럽 축구 분위기가 난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리고 경기 끝날 때쯤에 이제 막판에 골이 안 났는데 막판에 찬스 날 때 이제 관중들이 자발적으로 골 구호를 외치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간절해서 외쳤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직접적으로 외쳤던. 누가 리딩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런 거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승리가 아닌 경기를 팬들이 좀 지켜봤을 때는 마치 경기를 진 것 마냥 그죠. 하는 그런 정말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경기는 지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대구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새로운 연승을 한번 다시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8라운드 다음 주 일요일 2시 경기예요. 안산전 프리뷰가 있었는데 그거 프리뷰 잠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짜장면 드셨습니까? 네, 먹긴 먹었죠. 감독님은 모르셨나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토요일날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 언제 먹었냐면 제가 아이들 이제 토요일날 이제 주말 리그가 없었는데 연습 경기가 있었습니다.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 저희 학부모 이제 아이들 학부모 회에서 네.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학부모 회장님하고 이제 총무님이 네. 오늘 아이들 짜장면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인식을 해서 아이들 짜장면을 사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 마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짜장면에 탕수를 같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요일 날은 네. 안 드신 걸로. 그 행사가 이번 5월달이라 그런가 네. 저번 경기도 있었고 다음 경기도 행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켈미가 쏜다라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던데 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켈미가 공식 후원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대전 시티즌에
그래서 거기서 한번 주관한 대회가 있으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오셔서 그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근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경품 어떤 거라 하는지 못 봤는데 경품을 잠깐 봤는데 네. 트레이닝 셔츠랑 바지를 주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팀 컬러나 이런 거에 좀 맞게 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네, 트레이닝 맞아요. 티셔츠를 네,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복이 대전의 트레이닝복이라든지 아니면 컬러라도 맞는 거를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후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그런 거 조금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게 엊그저께 저도 대전 트레이닝복이 사고 싶어서 케미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봤었거든요. 근데 경남 트레이닝복은 있는데 대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에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다음 경기 안산전입니다. 8라운드 안산전이고요. 일요일 2시 경기입니다. 안산에 지금 세월호 사건에 어떻게 보면 진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역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팀인데요. 안산이 홈 경기를 지금 열리지 않고 있죠. 네, 안산이 그렇죠. 홈 경기를 하지 않고 원정 경기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2경기 덜 했어요. 네. 승점도 저희랑 6점 차이 나는데 사실 2경기 덜 했으니까 6점 차이 네. 나는 게 별로 상관이 없죠. 지금 안산이 5위고요. 또 강팀이기도 하고요. 네. 안산이 어떻게 보면 군 대체로 자원으로 온 선수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챌린지 내에서는 굉장히 강팀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희가 그 대한민국 축구를 많이 봤다면 또 이름이 들어볼 그쵸. 정조국 선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수도 많은데요. 감독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산전? 이날 경기요. 네. 이번 주 안산전.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전에 7경기 했고 안산은 5경기 했고 그 현재 5승 1무 1패고 안산은 3승 1무 1패인데 2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대전의 1위가 이번 경기를 승리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대전이 첫 패배를 안긴 팀이 대전에게 첫 패배를 안긴 팀이 수원 FC인데 네. 이 수원 FC를 상대로 안산이 3대 0이라는 스코어를 내면서 공격에서 막강한 그런 화력을 뽐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은 일단 수비의 안정을 취하면서 공격이 어떤 식으로 좀 이어질까라는 좀 생각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게 네.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공격이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정조국 선수 4득점 하고 있고요. 이재훈 선수 3득점 하고 있고요. 고경민 선수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2득점에 이도우. 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정조국 선수를 많이 안산하면 생각을 하시는데 고경민 선수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군인팀이란 특성이 어떻게 보면 팀의 조직력 부분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경기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대전 쪽으로 빨리 리드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경기의 흐름 전체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승패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적은 좋은데 최근 3경기가 사실 FA컵 포함해서 무패무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없진 꽤 높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또 저희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네. 안산 원정 기록을 제가 찾아봤어요. 네. 안산이 원정에서 7득점하고 30점을 했는데 전체적인 경기에 봤을 때 10득점, 5득점, 5실점이니까요. 원정에서 더 골을 많이 넣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원정 평균 득점이 1.8득점, 그리고 실점이 0.8득점이에요. 생각보다 원정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안산이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또 이번 대전 경기가 어떻게 보면 챌린지 팀에서 다른 챌린지 팀들에게 대해서 또 굉장히 화력을 보여주다가 대구가 어떤 수비적인 측면을 정말 좋게 보이면서 네. 막는 걸 보고 안산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전은 이번 안산 경기를 또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지 감독님께서. 저는 지난 안양이 안산을 2대 0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때 경기를 잠깐 이렇게 보고 왔었는데 네. 그날 경기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모든 팀들이 안산을 만날 때 선수비, 후역수비라는 어떤 전술로 가지고 경기를 많이 임했어요. 하지만 안양은 안산하고 경기를 할 때 맞대응하는 경기. 그러니까 전방에서부터 압박, 미드필더에서부터 압박.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그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을 좀 선택을 했어요. 그 위에 그 볼을 커트를 했을 때 빠른 역습을 통해서 공격 루트를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경기를 보게 되면 전반전에는 오히려 안산보다
안양 쪽에서 많은 공격이 이루어졌었어요. 네. 이런 그 전술로 한번 경기로 또 나오는 것도 대전이 안산을 초반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감독님. 네. 저번 경기 대구전 경기가 끝나고 조진호 감독님한테 그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끝나고 그 기자가 질문하기를 조진호 감독님한테 그 대전이 요번에 득점을 많이 처음으로 못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라고 물으셨는데 조진호 감독님께서는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공격진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김은중 선수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감독이 생각하실 때 김은중 선수가 들어갔을 때 대전의 포지션 변화라던가 활용법 좀 팬들 입장에서는 항상 김은중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 확실히 경기를 보게 되면 좀 처져서 많이 경기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김은중 선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김은중 선수가 이제 아직 골이 없으니까 또 네. 득점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또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일단 지금 현재 모든 대부분의 팀들을 보기에는 보통 포백이라는 시스템을 좀 많이 써요. 그리고 네. 대전은 첫 경기부터 지금 6라운드까지죠. 7라운드까지인가? 네? 6라운드까지, 6라운드까지 현재 그 투톱 형태의 공격 형태를 지금 계속 펼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김은준 선수가 원톱 형태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플레이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포스트 플레이라든지. 그 뽀백을 상대로 할 때 공격수의 위치가 완투원 내지 쓰리톱을 하게 되면 공격에 무게감이 실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도 동시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김은준 선수를 축으로 한 김찬희, 아드리아노 이 선수들 좀 쓰리톱의 어떤 연결폭도 투톱에서 쓰리톱 변형하는 그런 변칙 전술로 경기 중 상황에 맞게끔 돌려가는 어떤 그런 플레이가 대전의 공격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투톱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이 투톱을 쓰리톱 내지 완톱의 공격을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김은중 선수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네. 체력 때문에 조커로 활용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 나오게 되면은 전반 시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 뭐 추가 시간 이후 아니면은 대전이 적극적으로 공격 형태를 좀 펼침에 있는 시간대에 그런 작전도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이 가져봅니다. 네. 공격 능력에 있어서는 네. 사실 작년 포항에서는 거의 못 보긴 했는데 네. 체력적인 면 말고는 지금 거의 어떻게 잘 뛸 수, 그러니까 능력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가요? 뭐 이건 일단 그 현재 김은주 선수가 대전에서 경기 치렀던 거 보면 교체로 많이 출전했었어요. 네. 그 교체 출전할 때 보여줬던 거 인상 깊은 활약은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할 때 좀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제가 추후에 한번 연습 경기라든지 연습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안산전에도 저희가 서포터즈가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서포터즈는 응원은 하진 않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포터는 항상 응원만 안 할 뿐이지 그 자리에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은 계속 응원을 서서 네. 봤거든요. 뭐 다른 서포터들은 뭐 각자 뭐 다른 행동을 하긴 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다 응원은 하지 않지만 꿀대지로 모여서 다 같이 서서 네. 서포터라면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서포터즈라면 항상 경기장에 찾아주는 거는 응원을 하든 안 하든 거에 상관없이 말이죠. 또 팀장님께서 또 다른 뭐 선수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어요. 올해 9월 26일 날 저희 이호 선수가 안산에서 제대를 하고 대전으로 돌아오는데요. 물론 네. 다음 경기에 뛰진 못하는데 네, 저번 방송에서 감독님으로 잠깐 변신했었죠. 네, 그렇죠. 이호 선수 제대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네. 7땡 5땡 라인에서 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진했었는데 굉장히 사실 잘 커버를 해서 이듬해인가 굉장히 빠르게 주장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경기력이 점점 좋아졌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예. 욕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장까지 되고 개인적으로 이호 선수 카리스마도 정말 있고 리더십이 너무 좋아서 네.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팬들에게 어필도 잘하고 팀에 대한 애정도 사실 조금만 보면은 철철 넘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몇몇 친구들과 이호 선수 훈련소 입사할 때 같이 갔었는데요.
저한테는 의경 후배입니다, 이호 선수가. 이 의경을 그죠 경찰청을 갔으니까. 빨리 제대해서 대전으로 돌아와서 우리 수비 라인을 좀 더 견고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명히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이호 선수 같은 경우에 대학교 시절에 4학년 때죠. 그 대학 연맹전에서 또 최우수 선수상까지도 또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수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중앙 수비 라인의 어떤 백업 요인이 좀 부족한 게 대전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그가 장기전으로 좀 이어질수록 이런 백업 요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대전이 리그를 마칠 때까지 어떤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 선수가 지금 들어온다면 어느 선수와 경쟁을 좀 펼쳐? 뭐 아무래도 윤원이라고 안영규 선수가 지금 중앙에서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하고 어떤 뭐 체력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좀 교체가 조금씩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로 올라오는 정성민 선수랑도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장난을 줄 수 있는 부분. 작년 말쯤에 그 안산의 팀원들이 다 제대를 했을 때 공격수였다는 소리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이호 선수가요? 네. 그래서 저는 모르고 경기를 뛴지는 모르겠는데 네. 공격수 역할을 훈련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역할을 했다고 했나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 유럽 축구라든지 국내 축구만 보더라도 포지션 변화를 줌으로써 그 선수의 그 진가가 다시 돋보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김신욱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대학교 때까지 중앙 미드필더 혹은 그 수비형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고 또 대표적으로 해외 축구에서는 가레스 베일 같은 경우에 네. 처음에 토트넘에 입단할 때만 해더라도 측면 수비수 하지만 지금은 그 유럽에서 손꼽히는 그 측면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호 선수 한번 공격수 한번 기대해 주나요? 뭐 득점력이 작년 저번 경기 안 나왔는데 네. 또 예를 들면 오늘 박 감독님 기사를 읽고 왔지만 또 네. 박지성 선수의 포지션 변화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골닷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그냥 예시를 하나 더 듣고 싶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꼴닷컴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김 감독의 축구 생각이라고 2주에 한 번씩 그 칼럼을 내는 게 있거든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댓글 2개 달렸더라고요.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요 저희 방송 페이스북에 댓글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댓글이 많이 없어요. 아니 저희가 잘하면 뭐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이제 안산전 스코어를 한번 맞춰볼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두신 스코어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번 경기만 보고 저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근데 사실 부천전까지 본다면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2대1 대전 승리로. 네, 2대1 대전 승리. 자, 감독님. 저는 한 골 승부 내지 무승부인데요. 네. 이거 무승부 예측해도 됩니까? 그럼 상관없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대전에 1대0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두 분 다 승을 예상하셨으니까 전 조심스럽게 그러면 21번도 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대1 무승부 저는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숨 한 번 골랐는데 또 골라요? 조심스럽게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서포터즈가 응원할 때 더 많은 대전의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뭐 응원을 다음 경기까지는 안 하니까 숨 한 번 더 고르고 서포터즈가 함께 응원할 때 또 다시 한번 연승 가도를 한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예. 1대1인데 연승가도 어떻게 됩니까? 숨 한 번 더 고르고요. 숨 한 번 더 고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부터는 또 제가 또 좀 더 센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감독님 대전시티전 유소전 일정 한번 다시 이번 주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가 있는 팀이 각 연령별로 언더 12세 팀하고 언더 18세 팀이 있습니다. 이번 주 10일이죠. 토요일 날 언더 12세 같은 경우에는 문화초등학교에서 상대팀은 파남초등학교와 10시에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언더 18세 같은 경우에는 충남 기계공고에서 강원의 유스팀인 강릉제일고와 오후 2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세, 15세, 또 10세 같은 경우에는 자체 훈련 내지 연습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소년 경기도 근처에 계신 분들이 한 번쯤 참여해서 네. 또 서포터즈 가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유소년, 그러니까 언더 18은 종종 갔었어요. 근데 네. 갈 때 사실 제 마음은
언더18 선수들이 저희가 걸개도 갖고 가고 하거든요. 응원도 뭐 종종 하고 하는데 이걸 보고 성인 선수가 돼서 대전으로 꼭 오고 싶어 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네. 더 어린 선수들은 좀 더 할 것 같아요. 더 인상 깊게 보겠죠. 네, 그렇죠.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같이 가도 될까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언더 10세, 12세도 한번 와주세요. 네. 언더 18세 재밌습니다. 제가 봐도라도 그 어떻게 보면 성인 축구의 어떤 작은 K리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경험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언더 18세 보실 때 응원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너무 무서우셔서 잘못하면 10세, 12세는 괜찮은가요, 감독님? 더 심해요. 아, 그렇습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유승일 경기 일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매 방송마다 하는 멘트입니다. 후원사를 대전이스타 방송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 두 번째 방송이죠. 이후 지역의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 인사와 격려의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지역 언론사로부터 방송에 대한 논의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시티를 응원하는 주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을 리스트로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보가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주위에 대전 시티즌을 좋아하는 자영업자들이나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뭐 보신다면 대전시타에 꼭 제보 부탁드리고요. 꼭 대전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쵸, 대전 팬이면 되는 거죠. 네, 또 제보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또 PD님께서 소정의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이스타 페이스북 페이지로 메시지를 주시던가 대전이스타 홈페이지 또는 뭐 유튜브 채널 밑에다 댓글을 남기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뭐 메시지로 주세요. 대부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곳에다가 아무데나 다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댓글이 많이 안 달려가지고 저는 아니 너무 이렇게 별풍선도 아니고. 그리고 대전스타 라디오뿐만 아니라 매거진에서도 후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매거진과 라디오 후원사를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거진 쪽으로는 일본 자동차 회사로부터 지금 연락이 들어와 있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후원이 필요한 곳이에요. 저희가 후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좀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오글거리는 질문이긴 한데요.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구란 무엇인가요? 감독님 먼저 대답해 주시죠. 저요. 적어오셨어요 또. 적었는데 안 보겠습니다. 저는 축구는 진짜로 제 삶에 있어서 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축구를 해서 지금도 축구 감독으로 좀 이렇게 축구로 한 매개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축구로 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축구로 해서 스트레스 풀었고요. 그리고 축구로 인해서 이런 방송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어떤 이런 자리가 상당히 저한테는 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거와 동시에 제 꿈을 향해서 또 만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얻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축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삶의 또 원동력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다른 분들하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축구를 다른 사람들만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축구라는 스포츠보다는 대전 시티즌이라는 대전을 연고로 하는 스포츠 구단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축구를 좋아해서 대전 시티즌 경기를 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태어나고 추억이 있고 제가 걷던 거리가 있고 다니던 학교가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같이 놀던 대전 자체를 전 너무 좋아하고요. 많은 이들이 축구는 EPL, 세리에, 라리가 등등 빅리그, 해외리그, 국내리그, 국가대항전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면 저한테는 축구는 어떻게 보면 대전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저는 저에게 축구는 대전입니다. 또 서포터즈 팀장님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는 항상 축구 경기가 대부분 주말에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한 주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기장에서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는 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또 따로 TV로 중계하는 프로축구나 다른 리그 프로축구를 보면서 굉장히 게임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심오있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는 생각보다 가볍게 저는 생각하고 축구를 그냥 팬으로서 정말 좋아하는
네, 저는 스트레스의 매개체, 해소 매개체로 스트레스의 매개체가 되면 안 돼요. 스트레스의 매개체가 된 적도 많이 있어요 사실 작년에. 네, 그걸로 근데 한 번에 풀죠. 또 한 번 이기면. 그쵸. 네, 그죠. 예. 대전이스타 라디오 세 번째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항상 저희는 함께 하니까요. 저희 항상 월요일 오후 9시에 도시여행자에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와주셔서 같이 녹음하는 거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담당 PD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축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지만 지역이 애양심과 애정을 더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Support our local football club.